병이라는 것이요, 신체적으로는 재앙인 게 확실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병이 은혜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환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암 환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린 이후에 스트레스가 적어지거나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의 어떤 해소 외에도 병에 걸리기 전에는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병에 걸리고 나서야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자신의 어떤 본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암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이라는 것이요, 신체적으로는 재앙인 게 확실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병이 은혜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병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정의하고 있어요. 병은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병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수면 부족이었던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수면이나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병의 은혜가 되겠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기 싫은 일이나 귀찮았던 것에서 해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병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가족이나 뭐 친구들한테 애정이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도 큰 병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병이 들기 전에는 자신의 생활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병 때문에 얻을 수 있게 된 소중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암이 치유된 우리가 경험자들의 말하는 암의 은혜, 병의 은혜가 정말 수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4가지만 좀 들면, 이건 이제 임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주위로부터 애정이나 배려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애정이나 배려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못 느끼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정이나 배려를 확실히 내가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도 큰 병의 은혜가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어떤 사람의 애정 표현이나 어떤 배려 같은 것을 첫 번째 병의 은혜로 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도 막 금방 태어난 아이가 주위로부터 애정과 케어를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죽는다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단지 커다란 아기일 뿐이에요. 필요한 사람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말라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은혜 두 번째는 많이 드는 순서예요.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이나 그런 입장에서 해방되었다면 그것도 바로 병의 은혜가 되겠죠. 병에 걸림으로써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단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해요. 죄책감 없이 노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병에 걸리면 쉽게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 시댁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때 노라고, 정말 핑계가 아니라 노라고 죄책감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이렇게 거절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병은 그런 것들을 하기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는 훈련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위로부터 간단하게 이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정양심리학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암은 암행어사의 어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암이라는 어폐를 딱 꺼내면 물러거라 한 것처럼 주위 모든 것이 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엎주고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어폐라고도 또 면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암은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본성으로 되돌리기 쉽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완벽히 사용하셔서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도 확실히 그런 욕구를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건전한 생각으로 이런 채우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건전하게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암은 자기 자신을 끈기 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암의 은혜로도 해소되지 않을 때는 힘든 일 때문에 본심 그만두고 싶지만은 그만두지 못하거나, 병에 걸렸어도 막 변함없이 막 피곤한 척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따라버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내 안에 죄책감이나 불안감이나 공포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방해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자신이 이런 뭐를 하지 않으면이라든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이런 집착의 부담감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 중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필요가 있는 일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실히 자신을 좀 알아차리고 그것도 수용하시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마음 챙김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병의 은혜로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든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삶의 의미,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병의 은혜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시간이 생겼다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이 많아 계세요.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영적인 탐구 등 자신에게 있어 정말 바람직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느 분은 병의 은혜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실비를 많이 들어놨어요. 막 잔뜩 들어놔가지고서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막 진단의료금, 통원 경비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병에 걸리기보다 병의 은혜로 훨씬 많은 물질적 이득을 얻었던 거죠. 이분이 처음에는요, 병이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서 병이 나으면 경제적으로 이제 어떡하지? 라는 불안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병의 치유가 이제 진전도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험회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대요. 귀하께서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가 과지급되어 환서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게 이제 잠도 못 자고 병이 좋아지기는커녕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생활을 지내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양심리학에서는 병이 좋아지면 반드시 병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말고도 정신적으로 꼭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걸 병이 좋아진 다음에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병이 나은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건전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